예,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장님 자리에 앉으니까 잘 어울리는군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중랑구 갑이고요. 고향이 경북 상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로 제가 국감에 오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와보니 법원이 너무 여기 몇 층입니까? 5층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법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옮긴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또 어느 세월에 옮기고 어느 세월에 지어지나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많은 민원인들이 오거나 국민들이 올 때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고등법원장님 애쓰시겠습니까? 그것도 능력이십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더 좋은 환경, 대한민국이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점잖으셔서 그런 요청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요청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국민과 빠른 판결을 위해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열심히 잘 하십시오. 예, 오늘 오다가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김건희 무혐의를 검찰이 발표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참 겁이 없어요. 이제 2년 반도 안 남았는데 참 겁이 없어요. 김건희 대통령 부인에게 무혐의를 하다니요, 참 겁이 없습니다. 관계자들이 모두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쩐주라고 하는 사람은 손해를 봤어요. 손모 씨. 그럼에도 그 사람을 법원에서 방조 혐의로 다시 기소해라 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줘서 방조 혐의로 다시 기소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참 잘하셨습니다. 검찰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권력에 아부하고 이러는 것을 법원이 그래도 방조 혐의로 기소하라고 해서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 처벌 차례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기소를 하지 않아서 법원이 판단 내려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네요. 그것을 노리고 혹시나 기소하면 법원이 큰 처벌을 할까봐 검찰이 무혐의를 내렸는데요. 이번에 무혐의는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모두 다 거세게 흔들어서 끝내는 그런 결정의 아주 지옥의 날이 될 것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나만 봐주세요. 화면 하나 보시면 그 화면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 저 큰 화면엔 안 나오고 저기 작은 화면들을 봐주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엄마 최은순이 주식을 팝니다. 62,000주를 팔아요. 최은순이 뭘 알고 팔겠어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녹취가 나옵니다. 그거 있지, 빨리 팔래. 내 거 다 팔아, 싹 다 팔아. 그래서 62,000주를 팝니다. 팔았는데요, 32초 만에 오른쪽에 김건희가 32초 만에 그걸 삽니다. 62,000주 싹 다 판 걸 김건희가 다른 사람 것까지 87,000주를 삽니다. 우리 고등법원장님, 이런 일 할 수 있으시겠어요? 엄마가 62,000주, 약 2억 원어치예요. 그런데 이거를 김건희 여사가 손도 크지요.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삽니다. 같은 값인데 다른 관계자 거랑 같이 해서 87,000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3억이 훨씬 넘어요. 그걸 삽니다. 누가 통 크게 엄마가 2억 팔고 그걸 32초 만에 삽니까? 이걸 우린 통정매매라고 합니다. 이것이 법원에 판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혐의 칩니다. 검찰이 겁이 없어요. 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검찰이 참 겁이 없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재정 신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냈고 이것을 만들어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우리 부산 고등법원장님, 얼마 전에 그 돌려차기 남자 아시죠? 부산의 돌려차기 남자, 나가면 가만히 안 둬. 돌려차기 남자가 피해자의 집 주소와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답니다. 가해자가 주민등록번호나 모든 걸 달달달달 애우고 있으면서 보복하겠대요.
아니 잘 알지도 못하는데 돌려차기를 해서 그 피해자를 실신시켜 놓고 가서 성폭행한 겁니다. 그 검찰이 잘했어요. 그 무혐의 치는 그 검찰들과 다르게 현장에 있는 검찰은 이 돌려차기 남자에 의해서 피해자가 엄청나게 피해를 받고 또 사각지대에 가서 강간당한 것까지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20년형입니다. 이게 20년형 정도가 맞습니까? 고등법원장님? 부산고등법원장님? 맞습니까? 네, 뭐 제가 그 구체적인 사건이 이미 선고된 사건에 관해서 양형의 당부에 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하게 사건 전체에 대한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부산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네. 알고 오셔야죠. 네. 예. 조금 피해자나 국민의 눈높이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네. 피해자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등록번호하고 모든 걸 달달 외우고 있답니다. 부산지법원장님, 민사소송이 들어왔는데 그 민사소송장을 낼 때 피해자가 집 주소도 쓰고 주민번호도 쓰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이게? 제가 형사 수사받을 때 피해자의 주소와 이걸 쓰게 해놔서 그걸 제가 법을 바꿨어요. 19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근데 제가 민사법까지는 못 바꿨나 봐요. 여기에 이것을 딱 올려놓으니 이 소장을 받은 가해자가 그걸 달달달달 외우고 내가 나가면 너 배부터 쳐서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 저희가 법안을 바꿀 또 법 개정에 들어갈 거니까요. 이렇게 피해자의 보복이 우려될 때는 쓰지 말라고 하셔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향후에도? 예, 조금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되는 감사반장님 조금 더 답변. 말씀하시죠. 그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사건이었고 현행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전자소송으로 소장이 접수가 되면 법원이 관여할 그 시점이 없이 바로 피고한테 송달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었던 걸로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문제점 때문에 법원이 그런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내년 7월부터는 시행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방금 말한 현행 전자소송 시스템의 문제점도 지금 우리 행정처에서 하고 있는 전자시스템 신세대 하면서 개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서 저희 소속기관장으로서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하지 말고 이게 보복과 이게 우려될 때는 그것을 가릴 수 있게 전체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게 부산지방법만이 아니라 전체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꿀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국회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영교 의원님, 이 부분은 종합감사 때 꼭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네.